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체 운동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상체 운동을 할 때에는 상체만 풀지만 하체 운동을 할 때에는 상하체를 모두 풀어주고 있습니다. 머리부터 종아리까지 전체적으로 잘 풀어줍니다. 첫 번째 워밍업 운동으로 코어의 활성화와 스쿼트를 진행할 때 무릎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앞벅지를 스트레칭할 수 있는 제트 플랭크를 선행해 주었습니다. 지난 영상들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워밍업 운동들을 3가지 정도 먼저 선행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릎은 고관절과 수직으로 맞춰 벌려주시고 척추를 길게 늘려 복부와 둔부, 햄스트링의 힘으로 골반의 중립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허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세트는 모든 운동 3세트씩 진행하였습니다. 대퇴사두근의 분리도 측면에서도 좋은 운동이니 꼭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운동도 마찬가지로 스쿼트 진행 시 무릎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라잉 레그 컬 머신을 이용한 뒷벅지 운동을 해주었습니다. 발의 넓이는 저항의 시작점과 끝점인 발목과 좌골 조면이라고 하는 엉덩뼈를 수직으로 맞춰주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무릎을 굽힐 때 허리에 힘이 들어가며 꺾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손으로 약간 몸을 당기면서 척추를 길게 늘려주면 허리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워밍업 운동, 내전근 활성을 위해 어덕션 진행해 주었습니다. 내전근과 코어는 하나의 근막으로 같은 심부 근육이기 때문에 심부 코어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진행해 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덕션을 진행할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척추의 올바른 정렬이 무너지거나 너무 과하게 조우고 힘을 주어 진행할 경우 오히려 심부 근육이 긴장되며 코어의 활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몸에 힘을 풀고 척추를 길게 늘려 천천히 편안하게 호흡해 주세요. 마지막 워밍업 종아리 3세트 정도 해주었습니다. 첫 번째 본 운동으로 스쿼트 가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스쿼트를 보시면 굉장히 와이드 스쿼트라고 보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종아리뼈가 굉장히 바깥으로 벌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선천적, 구조적인 것이므로 스쿼트라는 동작에서 문제 삼지 않습니다. 저희가 동작을 진행할 때 불편한 곳이 있거나 안 되는 동작이 있다면 구조적인 문제인지 관절의 기능적인 문제인지 꼭 전문가를 통해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저희 회원님들은 스쿼트 보폭 설정이 모두 다른데요. 제가 스쿼트를 진행할 때 발의 보폭을 잡는 기준은 대퇴골이 고관절에서 수직으로 떨어지게 만들어주고 발의 각도는 대퇴골의 외축두가 가장 바깥으로 튀어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엉덩이를 쪼우고 다리를 사다리처럼 벌려 뒤뚱뒤뚱 해주면 이러한 포지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람마다 보폭과 발각도는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포지션을 찾아보세요.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허벅지뼈는 상체의 무게를 수직으로 받아내도록 만들어주고 발의 각도는 고관절이 편안하게 접힐 수 있도록 대퇴골두가 중립에 위치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할 경우 상체는 곧게 잘 세워져 데드리프트 같은 스쿼트가 아닌 앞벅지와 둔부를 모두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스쿼트가 만들어집니다. 스쿼트를 진행할 때 다리를 벌려야 한다는 생각에 개다리처럼 다리를 벌리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는데요.
다리를 벌리는 것이 아닌 상체에서부터 전달되는 저항을 발바닥의 중심으로 잘 받아내면서 앉으면 무릎은 너무 바깥도 안도 아닌 올바른 방향으로 바라보며 구부러질 것입니다. 다른 운동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하체 운동에서 특히 척추의 안정성이 강하게 필요하므로 무게보다 척추의 올바른 정렬을 기준으로 운동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다음 운동으로 후면 하체의 메인 힙스러스트 진행하겠습니다. 힙스러스트도 마찬가지로 발각도는 대퇴골두가 중립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고관절만을 움직이는 운동이기 때문에 발의 넓이는 저항의 시작점과 끝점인 뒤꿈치와 고관절을 일직선으로 맞춰주세요. 척추는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올바른 정렬을 유지해 주시고 엉덩이를 쪼기보다 발로 발바닥을, 등으로는 벤치를 밀며 고관절을 펴주세요. 자세 한번 보겠습니다. 척추 길게 등 밀면서 쭉, 쭉, 척추 길게, 호흡 편하게. 다음 운동은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 진행해 주었습니다. 저는 런지라고도 부르는데요. 런지는 한 발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내전근과 둔근의 강한 조절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저는 런지를 할 때에도 발각도를 돌려주며 대퇴골두의 중립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발은 몸의 바깥쪽이 아닌 몸의 가운데에 있게 위치해주면 균형 잡기가 수월해집니다. 무릎이 아프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무릎이 회전하지 않고 바라보는 방향으로 굽힘과 펴의 움직임만 나오기 때문에 사실 무릎의 입장에선 정면을 바라보나 바깥을 바라보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릎의 방향은 발의 각도, 고관절의 각도가 정해주는 대로 움직입니다. 다음은 시티드 레그 컬 머신으로 뒷벅지를 운동해 주었습니다. 시티드 레그 컬에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라인 레그 컬과 동일하게 허리가 꺾이며 허리에 부담이 가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척추가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올바른 정렬을 맞춰주시고 발목을 몸쪽으로 당겨서 종아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9번째 운동은 앞벅지를 타겟으로 하는 레그 프레스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저는 하체를 진행할 때에도 힘을 비축하기 위해 전면과 후면을 번갈아 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레그 프레스도 고관절이 움직이기 때문에 발의 각도를 동일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발의 넓이는 저항의 시작점인 고관절과 발을 수직으로 맞춰서 진행해 주었습니다. 하체를 진행할 때의 발의 넓이의 기준은 내가 주어야 하는 힘의 저항을 수직으로 맞춰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힘의 저항이 수직으로 작용하지 않으면 고관절이나 무릎에서 관절의 중심을 이탈하기 때문에 근육의 기계적 장력이 제대로 발현되지 않고 부상의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다음 운동은 스티프 데드리프트, 후면 하체의 마지막 운동입니다. 고관절의 굽힘과 펴, 그리고 중력 중심선을 맞추기 위해 무릎이 같이 굽혀집니다. 만약 무릎의 움직임을 제한해 몸의 중심, 중력선을 이탈하게 되면 힘줄이나 인대에 과도한 스트레스가 주어지며 심할 경우 햄스트링이 파열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발각도는 동일하게, 넓이는 고관절과 발을 수직으로 위치시켜 진행했습니다. 힙스러스트와 동일하게 엉덩이를 쪼으려고 하시기보다
발과 머리가 멀어진다는 느낌으로 몸을 바르게 세워주시면 됩니다. 자세 한번 보시죠.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운동, 11번째 운동은 레그 익스텐션 진행하겠습니다. 레그 익스텐션의 경우에 다리를 많이 들어 올려 진행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허리가 말리며 무게의 축이 발목, 무릎, 고관절이 아닌 발목, 무릎, 허리로 변하며 허리는 말린 채로 부하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디스크의 앞쪽이 눌려 뒤로 밀리게 되고 허리의 건강뿐만 아닌 타겟하고자 하는 근육의 기계적 장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강조하지만 척추의 올바른 정렬은 부상을 예방하고 사지관절의 올바른 움직임과 미세한 조절을 도와줍니다. 코어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코어는 척추의 정렬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모두가 부상 없이 멋진 몸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